전략 포인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쭉 11시부터 이제 방송을 진행해 오면서 느끼는 게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준비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려했던 악재, 중동전쟁 확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제는 지난주부터 내내 매번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대비책도 마련을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을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약 한 3월 중순 말 정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시장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결론적으로 미증시와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둘 다 하락을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오히려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이 확전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중동 전쟁이 확전만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번 주에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은 조금 아쉽게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주말 동안에 중동 전쟁이 또 이제 확전이 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또 시장에 그대로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가를 또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요. 유가가 끌어올라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 물가에 대한 이 우려감들이 더 깊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로 또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좀 중동 전쟁이 추가적으로 좀 확전되는 양상으로 퍼지지 않고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기만 했으면 그러면은 충분히 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충분히 해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게 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121선 지켜주면서 금요일까지 반등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중동 전쟁만 추가적으로 확전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또 추가적으로 반등 시도를 해주지 않았을까. 반등을 하지 않더라도 종목별로는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동 전쟁이 추가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당히 최근에 이제 3월 중순 말 정도까지 올랐었다가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려감으로 바뀌면서 하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중동 전쟁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더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또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다. 투매가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대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간단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고점 구간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구간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셨던 분들은 저번 주에 어느 정도 포트 조정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요. 포트 조정이 이제 된 상황에서 이번 주에 매수 준비를 해 주셨으면 되는 건데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추가적인 확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은 중동 전쟁에 대한 이러한 이 악재를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많이 빠진 상황이죠. 코스피도 지금 현재 약 한 6% 정도 고점 대비 빠졌고 코스닥은 지금 한 10% 정도가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악재를 어느 정도 반영만 한다면 충분히 또 시장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되셨고 포트 조정이 충분히 또 진행이 되신 분들은 그냥 여유롭게 악재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구간만 기다렸다가 매수 준비. 그리고 혹시나 리스크 관리가 안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그냥 무작정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은 시장이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은 또 완전하게 선별적으로 이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고 무언가 또 뭐 쌍바닥을 잡는다 혹은 뭐 산바닥을 잡는다 이래가지고 단순히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성장성 보여주는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주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바닥을 잡았을 때 혹시나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확실하게 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선별 기준이 참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께서 보시는 두 가지 뜨거운 섹터 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로 볼 거는 시장 하락 수혜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생겨나죠. 지금 보게 되면 뭐 한국석유라든지 혹은 이제 흥구석유 같은 유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들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으니까 원자재 관련된 뭐 이제 구리라든지 혹은 이제 뭐 금 관련된 뭐 엘컴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전쟁에 대한 부분도 전쟁에 대한 부분이지만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받는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해운 관련된 종목들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시장 하락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얘기를 해보면 뭐 양지사 같은 이러한 종목들 완전하게 품절주로 움직이면서 시장 하락할 때마다 반응이 나온 종목들도 보게 되면 오늘 윗골이 그면서 분명하게 또 어느 정도 반응이 나왔죠.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뭐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좀 고금리로 유지가 될 때 또 반응이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완전하게 또 이제 시장 하락에 반응하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저같이 그냥 단타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 있고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완전하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종목군들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완전하게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나는 이러한 매매가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바닥을 잡았을 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하락에 베팅을 한다라면은 매매 전략만 유효하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뭐 원자재, 해운, 그리고 일부 은행, 지수 하락에 반응해온 그런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나 뭐 반도체 유리 기판 이쪽은 또 살아서 또 계속 생존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반도체 쪽에 대한 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시장이 이제 눌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바닥을 잡아주면서 결국 우리가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결국 반도체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테스 같은 이런 종목들 사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보게 되면 테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왜 상승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갔었던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그대로 또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처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DI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성장성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만큼 약한데도 반도체가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혹시나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또 반도체는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나 혹은 이제 또 뭐 지금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가 또 이제 뭐 텍사스라든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지금 보게 되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나온다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결국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은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또 결국에는 시장이 떨어지든 혹은 뭐 올라가든 시장을 이겨내고 상승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가셔야지 결국에는 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또 이제 뭐 JMB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게 되면 워낙에 힘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 힘을 또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골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또 골라가는 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을 골라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반도체 쪽을 일단은 매수 준비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반도체는 뭐 유리기판이든 혹은 뭐 전공적이든 이러한 쪽으로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부터 생각을 해보면 온디바이스 AI부터 시작된 반도체 바람에 지금 계속해서 순환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리기판이나 혹은 뭐 CXL, HBM 이런 쪽으로 지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가면서 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도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수급도 수급이지만 성장에 대한 키워드, 요걸 또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결국에는 반도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성장에 대한 키워드를 잘 갖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투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쏠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DI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그러한 수급의 흐름을 그대로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군들을 이 하락하는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수급이 살아있는 반도체 종목들을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왜 테스를 말씀을 드렸냐, 수급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눌려버리니까 테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에서 절대적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점, 가져가시듯 고점에서 잡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고점에서 물량 살아있으니까 한번 단기 트레이딩 접근해볼까 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수급이 살아있는데 눌려버리니까 한번 모아갈만 해보겠다, 이러한 종목들은 좀 잘 구별을 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과 모아갈 종목들을 한번 잘 구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아줄 때 반도체는 또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되셨던 분들은 시장 바닥 잡아주는 구간 기다리셨다가 반도체 종목들 중에 수급이 잘 살아있는 종목을 접근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또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됐는데 나는 반도체를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종목이 또 수급이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먼저 상승이 나오고 강하게 또 움직임이 나타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포트 없다, 나는 뭐 혹시나 2차전지만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수급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2차전지 종목들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종목 쪽으로 조금 더 한번 포트를 나눠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단장에서 반도체의 매력은 계속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략 포인트 들어보겠는데요. 이 앞서 말씀해 주신 중동 전쟁은 결국에는 이란, 이스라엘 서로 주고받은 그런 상황에서 추가 확전까지는 명확하게 얘기하지만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또 오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가만히 좀 있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계속 말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이란이 약간의 이제 체면치레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또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런 평가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 뭐 추가적으로 확전에 대한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또 뭐 계속해서 이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저번 주에도 설마 또 이란이 때리겠어라고 했는데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또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할 준비 완료했다, 이러한 이 속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공격을 가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어찌됐든 악재가 출현을 했고 그 악재가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기다려야 될 건 결국에는 무엇이냐, 이 악재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될 때까지, 악재를 시장이 충분히 반영을 할 때까지 여유롭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재를 충분히 시장이 반영을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오히려 어떠한 기회가 된다?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저번 주에 우리는 이미 시장을 매수 기회로 활용을 했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악재가 어찌됐든 하나 더 주말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이 악재가 또 다시 한번 다 받아들여질 때까지 반영이 될 때까지 여유롭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지금 이 중동 전쟁에 어느 정도 가라앉을 만한 분위기가 됐고 반영을 다 했고 바닥을 잡을 만한 위치가 되면 결국엔 또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티가 다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 악재가 다 반영이 될 때까지 여유롭게 보시고 이 종목들별로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도주든 혹은 뭐 개별주든 완전하게 선별적으로 수급 살아있는 종목들을 좀 잘 접근을 하셔야 되니까 시장 바닥 잡는 구간까지 여유롭게 보셨다가 수급 살아있는 종목을 또 잘 선별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지금의 하락장을 또 타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잘 대응하십시오. 고맙습니다.